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낯익은 나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면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과 함께 햇살이 창을 타고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 뒤로 걸어가 커피 머신을 켜며 커피 한 잔에 담길 하루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점검했다. 대기업에서 쌓은 수십 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은퇴한 그는 이제 매일같이 커피 원두를 갈고 우유 거품을 내며 손님을 맞이하는 삶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2명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혼자 살아가는 일상은 예상외로 고요했고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 잔잔한 음악, 커피 향이 그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둘째 며느리가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미소 지으며 흔쾌히 허락했다. 좋다. 해보거라. 이곳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 그렇게 며느리는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카페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다. 그가 커피 머신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 며느리의 작은 실수를 지켜보며 웃음을 삼키기도 하고 가끔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카페 안은 이전보다 조금 더 활기를 띠었다. 손님들과 주고받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은 작은 기쁨으로 채워졌다. 하루가 끝나고 카페 문을 닫으면 그는 잠시 카페 안을 둘러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는 공간 속에서 지난 세월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이곳이 나에게 준 건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내 시간을 지킬 권리였구나. 그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느긋함이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외롭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공허함과 상처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카페 운영이라는 자신만의 공간이 그 모든 공백을 채워주었다. 햇살이 카페 내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하루의 끝을 알리는 순간 그는 조용히 내적 다짐을 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소진할 필요는 없어. 그날 이후 카페는 단순한 커피 공간이 아닌 그의 삶과 정체성을 지키는 마음의 거처가 되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조용해진 카페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채울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아침 햇살이 커피 향과 섞이며 공간을 물들이는 동안 그는 다시 한번 평온함을 느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은퇴 후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카페의 아침은 늘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스팀 소리와 우유 거품 내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은퇴 후 그에게 일어난 평온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둘째 며느리는 출근 시간이 다소 들쭉날쭉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주었다. 괜찮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 천천히 적응하면 되지. 그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손길을 지켜보면서 그는 미묘한 만족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리듬을 맞춰가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들어서면 며느리는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커피를 내리면서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며느리가 놓친 세세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채워주었다. 그는 그때 가족이란 이런 것이지 하고 가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느 날 카페 안에는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손님이 테이블에 음료를 쏟고 며느리가 급하게 청소를 시도하며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었다. 그는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 사고를 막았다. 괜찮아?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신뢰와 관계가 쌓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자유로운 성격은 때로 충돌을 불러왔다. 출퇴근 시간, 조기 퇴근, 장난스러운 태도들은 그에게
작은 불편함을 남겼다. 이 공간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야. 서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생각했다. 그러나 표정에는 너그러움을 담았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는 그는 며느리에게 작은 조언을 건넸다. 커피 향을 조금 더 살리려면 원두 분쇄 정도와 물 온도를 이렇게 맞춰보는 게 좋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흡수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공간을 가꾸는 동반자 관계를 느꼈다. 카페 운영은 점점 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관계를 조율하며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내적 평온과 만족을 느끼며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깊이 체감했다. 해질녘이 되면 카페 창을 통해 노을빛이 스며들고 커피 향과 어우러져 공간은 포근하게 물들었다. 그는 하루의 끝을 맞이하며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중심이구나. 칠순을 맞이한 그는 아들 내외로부터 여행 제안을 받았다. 동남아로의 가족 여행이었다. 손주들까지 합쳐 7명이 함께하는 여행은 평소 그의 조용한 삶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였다. 고마운 마음에 그는 아들에게 제안을 하였다. 모든 경비와 여행 계획은 아빠가 짠다고. 그날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그는 여행 계획서를 펼쳐보았다. 지도 위에는 관광 코스와 호텔, 음식점, 이동 경로까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손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정, 여행 준비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어떤 옷을 챙길지, 날씨에 맞는 준비물은 무엇인지, 이동 수단은 편리한지, 현지 문화와 음식 적응까지 세세히 확인했다. 손주들의 선호도에 맞춘 간식과 간단한 장난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활동도 계획에 넣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여행은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표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다짐은 그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 내외에게 여행 계획과 일정, 준비물 등을 상세히 전달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소망이 자리했다. 아들 내외 역시 아버지의 성의를 감사히 여기며 여행 준비를 하나씩 진행했다. 호텔 예약, 이동 루트, 관광지 정보 공유까지 가족 간 소통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살짝의 긴장감도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여행이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체력적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계획을 이어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맡기자. 여행 전날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워 여행 일정을 다시 점검했다. 동선, 음식, 날씨, 손주들의 체력, 숙소 위치, 관광지 혼잡도까지 체크하며 머릿속으로 여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순간 그는 과거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절과 같은 치밀한 계획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과 성과가 아닌 가족과의 행복과 추억을 위한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올랐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여행의 기대감을 더했으며 카페에서 느꼈던 평온함과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설렘으로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번 여행이야말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행복한 긴장감 속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동남아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익숙하지 않은 공기의 습기와 열기, 그리고 향신료 냄새가 먼저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밝게 빛나는 햇살 아래
가족 모두가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나섰다. 손주들은 새로운 환경에 설레어 뛰어다녔고 아들 내외는 바쁘게 짐을 정리하며 이동 루트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어떨까? 호텔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며 그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첫 관광지로 이동하는 동안 서서히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동남아의 기후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습하고 더웠다. 걷는 것만으로도 땀이 흐르고 신체적 피로가 쌓였다. 음식은 그의 입맛과 맞지 않아 현지의 향신료와 조리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김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되풀이하며 아득한 고향의 맛을 떠올렸다. 관광지에서는 아들 내외가 그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빨리 걸어야 해요, 아버님. 짧게 던져지는 말은 그를 조바심 나게 만들었고 조금 처지면 면박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손주들을 챙기느라 바쁜 아들 내외에게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씁쓸함이 스며들었다. 호텔에서 제공한 음식도 그의 입맛과 맞지 않았다. 현지 음식은 풍미가 강하고 매운 향신료가 많아 한두 입만 먹고는 속이 불편했다. 내일은 그냥 호텔에서 쉬어요. 아들 내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천천히 함께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무더위와 걷기의 피로가 겹치면서 현실은 그의 의지와 달리 가족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괜찮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면 돼. 하지만 가족의 무심함은 계속해서 작은 상처를 남겼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점점 주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호텔방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남아의 붉은 노을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복잡했다. 여행이란 것이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행에서 누구를 위해 움직였던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 그는 가족과 자신 사이의 간극을 처음으로 명확히 느꼈다. 다음 날 오후 가족과 관광을 나선 그는 점점 더 고단함을 느꼈다. 오르막길을 오르며 손주들을 챙기는 아들 내외의 바쁜 모습, 여행 일정에 맞춰 빨리 걸으라는 재촉, 현지 음식의 강한 향과 매운맛까지. 몸은 지쳤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호텔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한동안의 외로움과 정적에 잠겼다. 옷을 벗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은 다시 관광지로 나갔고 그는 홀로 남았다. 캐리어에서 컵라면을 꺼내 끓이며 작은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외로움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컵라면에 김이 올라오는 순간 그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씁쓸함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차가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여행은 정말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가슴속으로 질문이 반복되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혼자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켠의 쓸쓸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 쓸쓸함에 맥주를 사기 위해서 호텔 로비로 나갔다. 객실 키를 두고 나온 탓에 맥주도 사지 못하고 객실도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 긴장한 탓에 프런트 직원과 간단한 소통도 못하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다. 로비에는 다른 여행객들의 웃음과 대화가 흘렀지만 그는 자신이 격리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늦은 시간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피곤함과 짜증으로 가득했다. 애들 챙기는 것도 힘든데 아버님까지 어쩌라고요. 짧게 던지는 말 속에는 무심함과 책임을 나누지 않겠다는 냉정함이 묻어났다.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아무리 권유해도 그는 홀로 방 안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여행을 온 거지?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정답은 명확했다. 이번 여행의 중심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있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마음을 정리했다. 혼자가 된 시간 속에서 그는 여행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복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날 밤 호텔방 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컵라면의 따뜻함과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 먼 여행지의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혼자만의 평온함을 느꼈다. 내 남은 생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 결심이 외로운 밤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그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행 내내 겪은 감정들을 정리했다. 동남아의 강렬한 햇빛, 습한 공기, 향신료 냄새, 끝없는 오르막길과 관광 코스에서 느낀 육체적 피로가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다. 손주들이 옆자리에서 장난을 치고 아들 내외가 뒷좌석에서 나눈 대화를 엿보며 그는 자신이 이번 여행에서 가족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운 위치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씁쓸한 감정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비행기 착륙 후 서울 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이번 여행은 즐거움만 남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남겼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가족과 거리두기, 자기보호,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나를 지키는 삶, 내 기준과 규율을 존중받는 삶, 자신의 평온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여행은 끝났지만 그가 얻은 내적 성장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되었다. 카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여행에서 느낀 가족과의 거리감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의 태도와 행동은 그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카페를 마치 자신의 공간처럼 자유롭게 이용했고 출퇴근 시간도 느슨하게 지켰다. 한편으로 그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경험을 쌓고 싶은 거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반복되는 지각과 조기 퇴근, 업무 중 집중력 부족은 작은 불편을 넘어 점점 균열로 느껴졌다. 그날 아침 커피 머신 앞에서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손님에게 음료를 내리고 있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무심코 지나친 컵이나 어질러진 테이블은 그의 눈에 날카롭게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의문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카페 운영 원칙과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작은 디테일들을 놓쳤다. 그 순간 그는 과거 여행 중 느꼈던 무심함과 무관심을 떠올렸다. 아들 내외가 그를 배려하지 않았던 기억, 혼자 호텔방에 남아 컵라면을 먹었던 외로움, 그때의 씁쓸함이 카페 안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경고를 보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내 공간과 내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작은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출퇴근 지각, 임의 조기 퇴근, 그리고 카페를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오후 카페는 비교적 한산했다. 그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카페는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야.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업무에 집중해라.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시급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생은 내 기준으로 살 거야. 다른 누구도 가족이라 해도 내 규율을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중심을 확실히 잡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둘째 며느리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그는 눈으로 그녀를 따라가며 말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는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카페가 한산해진 틈을 타 그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오늘의 지각은 시급해서 차감할 거야.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며 마음속으로 긴장했다. 여행에서 느낀 외로움과 무시당한 감정, 며느리의 자기 마음대로의 행동까지 모두 떠올리며 그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했다. 그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내 삶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더 깊은 결심을 다졌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해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시간과 재산을 돌아보며 이제는 남은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결심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지난 여행과 카페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현실적 판단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남은 삶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 거실에서 그는 아들 내외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남은 재산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겠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눈치를 살피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심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카페에서 일상을 보내며 그는 느꼈다.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 커피 향, 카페 안의 작은 질서와 평온은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 재산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결심을 굳히는 동시에 그는 자기 존재와 선택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단단함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가족이든 누구든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나야지. 그 결심 속에서 그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평온함을 얻었다.